네, 이것도 코로나 여파인데요. 국제 유가가 급락한 영향이 우리 경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수출, 수입 물가 지수가 모두 내려갔는데 국제 유가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들에서 급락을 하면서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습니다. 감산 합의가 나오긴 했지만 국제 유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 부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이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수출 물가 지수가 보니까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까지 갔고요. 네. 수입 물가 지수는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 효과보다 국제 유가가 급락한 영향을 좀 치명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훨씬 더 이제 유가 급락, 폭락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 연초만 해도 국제유가 배럴당 WTI 기준 60달러 선이었거든요. 네. 이후에 중국에서 코로나19 터지면서 50달러, 40달러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3월부터 대폭락을 하죠. 30달러도 깨지고 20달러도 깨지면서 장중 19달러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수출입 물가를 보면 수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 네. 수입은 더 컸습니다. 네. 7.7% 거의 급락 양상을 보이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출입 물가가 뭐가 중요하냐 할 텐데 수출 물가 같은 것은요, 실질적으로 수출 가격과 연동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출 얼마 했어? 이럴 때는 액수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수출 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수출 통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시청자분들, 소비자분들에게 좋은 건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지금 11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가 이제 리터당 1,300원대까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실은 조금 안타까운 건 우리 이제 유류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유가 대폭락에도 실은 1,200원대 더 밑으로 떨어지긴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국제 유가 급락이 지금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단 네. 조금 짚어봤는데 이 국제 유가가 감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워낙 지금 이제 코로나 여파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될 듯 될 듯 말 듯 하다가 네. 이번에 이제 되기는 됐습니다. 네. 근데 되기는 됐는데 이게 시장에서 저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받아들일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산 합의에도 오늘 새벽에 끝난 상품 시장에서 국제유가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유가가 왜 대폭락했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공장 멈추고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수요 부진이 있었고요. 네. 또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갑자기 원유 패권 싸움을 하면서 감산이 아니라 증산을 하면서 폭락을 하게 된 건데요. 수요는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우리 전 세계 인구가 하루에 보통 괜찮을 때는 1억 배럴을 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약 한 3천만 배럴이 줄었다라고 해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오늘 새벽에 끝난 오페크 플러스, 즉 산유국가 러시아, 멕시코 다 합치는 데들이 지금 한 1,000만 배럴 정도 감산이니까 네. 실질적으로 절대 재고가 수비가 준 건 3천만 배럴. 근데 감산하는 건 1,000만 배럴. 네. 좀 부족하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실망감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그나마 이게 또 다른 변수가 요즘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좌불안석이잖아요. 인기도 떨어지고 주가도 폭락하고 고용 문제 나오고 하는데 트위터에 더 된다. 1,000만 배럴 이상 되고 자기가 좀 힘써가지고 2천만 배럴까지는 감산할 것이다라고 이제 또 그런 멘트는 날리긴 날렸습니다만 네. 좀 봐야죠 이건 상황을. 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의 오펙의 지도자냐 이런 얘기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그동안 이제 이 유가 전쟁에 많이 개입을 해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1,000만 배럴이 아니라 이 1,000만 배럴 2배의 감산 효과일 것이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주장의 논리는 그러면 뭔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 같았었으면은 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믿을 수가 있었죠. 즉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기도 했는데 이제 과거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화한다거나 러시아에 연락을 해서 좀 더 줄여달라고 하면 실은 1,000만 배럴 이상, 3천만 배럴도 줄일 수가 있을 텐데 미국 스스로가 좀 패권을 좀 놓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감산에 반대하고 있는 멕시코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물량은 미국이 다 받아주겠다. 이제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셰일 업계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물량 조절에 나서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감산 합의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도 뭐 그렇게 크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않은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감산 합의가 나왔다고 해서 그 러시아와 그 사우디 간의 네. 유가 전쟁이 여기서 끝이냐 또 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그렇죠. 또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쉐일 오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지금 미국 내에는 쉐일 가스, 쉐일 오일이 자국, 그러니까 미국이 최소 100년간, 오래 쓰면 한 200년간, 300년간 정도 쓸 수 있는 매장량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물론이고요. 러시아도 물론이고 기존의 산유국들은 미국의 그 쉐일 오일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때로 가령 2015년, 16년마다 유가를 한 번씩 폭락을 시켜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쉐일 업계를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유가 폭락하면서 미국 쉐일 업계가 연쇄 부도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안달하는데 지금 뭐 감산해서 유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쉐일 오일에 대한 문제가 있는 한 산유국들은 또 아마 유가를 폭락시킬 겁니다. 증산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유가가 안정적으로 오르려면 네. 미국의 쉐일도 어허. 이제는 기득권 모든 걸 버리고 마치 산유국처럼 이 오페크 플러스에 동참해야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저는 결국에는 미국의 저 많은 매장량 쉐일 오일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결국 또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짚어본 그 국제유가 급락이 우리 수출이 물가지수에 미친 네. 영향, 뭐 이것도 짚어봤지만 지금 국제유가가 크게 내려오면서 산업계에 우리 기업들이 받고 있는 영향들도 당장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가 수출 물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에 대한 타격도 있고 업종별로 보면 뭐 정유주, 화학주 모두 굉장히 힘듭니다. 이 얼핏 생각하면은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비용 부담이 뭐 줄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정제 마진이라고 하죠. 이제 유가에서 어느 정도 정제하고 거기 마진을 뽑는 건데 유가 자체의 절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 마진율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져서 정유화학주도 안 좋고요. 연결해서 조선업종도 네. 힘들어지고 이 유가가 떨어졌다는 건 공장이 멈췄다라고 하니까 기본적인 제조업 모두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반도체 정도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